먼저 부동산 투자 자문업의 현황 및 발전 방향으로 발표를 준비하신 한국부동산 리츠 투자자문협회 회장이신 모현숙 회장님을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제1회 한국부동산신문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부동산 리츠 투자자문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모현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부동산 투자 자문업의 현황 및 발전 방향입니다. 저희 부동산 투자 회사법은 아시다시피 저희 부동산 산업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부동산 산업 중에서 부동산 금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오늘 발표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리츠에서도 저희는 투자 자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국내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근거해서 저희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리츠를 관장하는 리츠 협회가 있고요. 저희는 리츠 투자 자문사들의 협회입니다. 32개의 협회가 32개의 회원사가 있는데요. 32개 회원사 중에는 주로 큰 회사로 하면 삼성, S1, GS 서브원, 하나육삼 등의 큰 회사들도 있고요. 약 42%가 감정평가법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투자 자문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근거해서 저희 투자 자문 회사들의 역할을 보면은요. 저희 투자 자문 회사들은 주로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 만든 리츠, 부동산의 취득, 관리, 괴량 및 처분, 부동산의 개발 사업, 부동산의 임대차, 증권의 매매 이상 신탁이 종료될 때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기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 관리 및 처분 이게 부동산 투자 회사들이 하는 역할이고요. 저희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들은 이런 리츠가 만들어내는 부동산 상품에 있어서 법으로는 개발 리츠와 관련된 상품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거나 평가하거나 하는 일을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중에서 특히 부동산 투자 회사가 하는 일 중에서 명문화된 것은 부동산 리츠 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필요한 자료 조사, 분석, 정보 제공, 자문 및 평가라는 내용으로 명문화되어 있는데요. 사실 부동산 투자 회사가 할 역할들이 많지 않은 게 국내 지금 리츠가 만들어진 게 총 128개 2015년 말 기준 128개의 리츠가 운용이 되고 있고요. 18조 3천억이 리츠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리츠와 상대적으로 꼭 비교를 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부동산 펀드를 운영하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회사와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근거해서 투자자문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부동산 투자 회사들이 이런 법에 의해서 리츠 상품을 많이 운용하고 있으면 저희들의 역할도 많이 만들어질 텐데요. 사실 이 부동산 간접 상품인 리츠와 부동산 펀드를 비교해 보면 사실 부동산 펀드로 운용되고 있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에 저희 리츠는 시장 규모가 반 이하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속한 저희 투자자문회사는 할 수 있는 영역이 사실 상대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회사의 일보다 굉장히 일의 영역이 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 자문과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금융 투자 자문을 법률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금융 투자 자문은 사실 포괄적으로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투자 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금융상품뿐 아니라 부동산 상품도 투자 자문을 할 수 있게 법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왼쪽에 있는 금융 쪽의 투자 자문의 일과 오른쪽의 부동산 투자 자문의 일을 비교해 보시면 저희는 부동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본시장법의 그 법적 완화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 그 부동산 투자 회사를 부동산 투자 회사 법에 근거해서 신규로 설립할 때 자본금 50억과 7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금융 쪽에서는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번에 전문가 사모투자형 자산운용사가 자본금 20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쪽에는 50억 이상 설립 자본금을 최초 자본금을 가져야 회사를 만들 수 있는데요. 자본시장법에서는 20억이면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일의 범위도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저희 쪽은 부동산에 국한되어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그 투자자문,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근거한 저희 업에서는 현행되어 있는 내용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가 보강되어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의 업무를 조력하는 일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일에 저희들이 투자 사업의 취득이나 처분이나 관리에 대한 투자 자문을 할 수 있어서 저희 업무의 영역을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도 업무를 할 수 있게 대상을 확대해 주어야 된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부동산 투자 자문업이 사실 발전하기 어려운 게 이 4가지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부동산 투자 회사를 대상으로만 저희들이 업무 영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부동산 서비스에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리츠와 관련된 일만 할 수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명문화되어 있는 게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 사실 부동산 회사, 부동산 투자 회사를 조력하는 정도의 업무만 한다라고 보통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가 저희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업무 영역이 사실 없습니다. 리츠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뭐 사무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또 매각을 한다든지 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한테 하는 업무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의 신규 설립이 세 번째로는 부진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128개의 리츠가 작년 2015년 말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리츠를 시작한 동남아 쪽, 일본 쪽이나 뭐 홍콩 쪽, 싱가포르 이런 데 비교하면 저희는 한 10분의 1 수준도 안 됩니다. 네 번째, 저희 업계가 주로 겸업하는 회사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은 대기업 자체의 자산 관리하는 그 일로도 이 투자자문 하는 일이 외부에서 진행되는 일이 뭐 사실은 거의 없고요. 겸업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 말씀드린 감정평가 법인들이 42%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 회사들도 겸업입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처럼 주업으로 하고 있는 투자자문 회사들은 사실 시장 영역이 좁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이 저희한테 주는 업무가 없고 만들어진 리츠가 별로 없다 보니 사실 저희 업무 영역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작습니다. 네 가지 말씀드린 거를 좀 상세히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그냥 한번 쭉 시간 관계상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가 결국은 많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있다고 해도 여기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해버리는 경우에는 저희 투자자문 회사의 역할이 제대로 업무 용역으로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법적 지원이 생기지 않는 한 저희 그 투자자문 회사의 영역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 회사 법이 사실은 규제 일변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자본시장법에 계시는 분들도 오늘 상당히 오신 것 같은데요. 법을 비교해 보면 저희는 규제 일변도의 법입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법은. 자본시장법은 정말 일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말 여러 차례 수없이 완화해주고 권장해줘서 저희 부동산 투자 회사법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규제 일변도의 법이 실제로 언제 2001년도에 생긴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 과연 언제 크게 완화가 돼서 자본시장법에 생긴 그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저희들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지 정말 15년씩이나 지났는데도 정말 기대에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AMC 같은 경우도 리츠펀드를 만들면 사실 그 안에서 투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에 투자자문회사들이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거나 투심을 하거나 해버리고요. 이건 현업에 있는 분들 아니면 사실 잘 모르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신용평가사에 계신 분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저희 투자자문회사가 해야 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AMC에서 만드는 리츠펀드 같은 경우 4대 실사가 있습니다. 4대 실사를 예를 들어서 간평이 있고요. 법률실사가 있고 회계실사 있고 시장조사 있는데요. 시장조사만큼은 저희 투자자문 회사들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시장조사를 우리나라 국내 3대 신용평가기관에 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문회사 등록도 하지 않았고요. 부동산 산업에 속해 있지 않는 그 업의 신용평가 회사들한테 시장조사 업무를 외주를 줍니다. 그러니 저희 투자자문회사들이 일할 수 있는 업역이 생기겠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그것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국토교통부에 계신 관계자분이 아쉽게도 나오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산업이 얼마 전에 분류로 쳐서 대분류로 격상을 했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산업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국토교통부에서 지향하는 부동산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리츠, 부동산 금융이 주축이 돼서 이 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다라고 육성 발전시키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한 분도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주축으로 육성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한 분도 참석도 안 하셨어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할 역할이 없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면 정말 이런 제언을 좀 드리고 저희의 영역을 만들어 주십사. 있는 것조차도 안 챙겨주셔서 좀 이런 업무라도 챙겨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아까 4가지 말씀드린 내용에 세세한 내용인데요. 특별히 좀 말씀드릴 내용만 말씀을 좀 드리면 부동산 대세 상승기라고 해도 저희는 결코 저희 그 투자 자문 업계는 특별히 할 어려움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다. 부장님 좀 시간 관계상 조금만. 네, 시간 관계상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4가지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들이 해야 될 그 업역에 외국의 글로벌 회사들이 와 있습니다. 이거는 꼭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짧아도 저희가 해야 될 업역에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회사들이 와서 저희 시장을 이미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정부 공기관 공사들에서 어떤 그 활용 방안 제안들을 받는데 이런 글로벌 종합 서비스 회사들에게 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국내에 투자자문 회사에 계시는 분들은 물론 부동산 산업에 계시는 분들이 다 긴장해서 이런 어떤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데요. 자, 우리 투자자문회사에서 리츠 설립이나 사모나 매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역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자문 회사들이 금융투자 쪽 자본시장법과 비교해서 우선 자본금만 해도 저희 10억의 전문인력 3인입니다. 자본시장법에는 이번에 법이 개정됩니다. 1억입니다. 투자자문회사들의 자본금 1억입니다. 10배 차이 납니다. 업역은 저희 몇 배 됩니다. 부동산 서비스 종합 선진화 방안 이번에 발표하셨는데요. 제안을 드리는 것이 이렇게 저희 산업에 사실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통폐합해야 되고요. 같이 통폐합해서 업무를 같이 할 수 있게끔 대형화해서 글로벌 법인들, 외국에서 온 글로벌 법인들과 대적해서 일할 수 있게끔 통폐합해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부동산 투자 자문 회사는 리츠 회사들과는 달리 리츠는 상품을 디벨롭하는 회사들입니다. 저희는 투자자들이 리츠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리츠 회사들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가진 회사들의 단체입니다. 저희 투자자문 업계가 조금이라도 자본시장법과 비교해서 시장이 구축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도 힘을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현수 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